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2월 28일 하노이에서 2시부터 재개되는 미북 정상회담을 계속하지 않고 공동성명문 없이 여기에서 끝내겠다, 회담을 여기에서 끝내겠다고 트럼프가 발표했을 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100% 확신, 어떤 확신? 이게 공동성명문 없이 여기에서 회담을 중간에서 끝내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 결정에 대해서 이게 확실히 위닝 포인트다, 이기는 포인트다, 내가 이기는 거다 라는 확신을 가졌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생각이 안 듭니다. 사실 트럼프가 그 결정을 한 데는 볼턴이 지금 여기에 공동성명을 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북한이 원하는 걸 받아주면서 공동성명을 하는 것은 미국에 돌아가서도 국내 정치적으로도 플러스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어중간한 합의에 대해서 박수칠 사람이 공화당 내에서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비핵화를 받아낼 수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원하는 북한을 기반개혁으로 이끌어서 잘 사는 나라로 만들므로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쓸모없는 고철더미로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장기적인 전략의 비핵화를 끌어내는 데도 도움이 안 됩니다. 라는 어드바이스에 트럼프 대통령도 동감을 했겠지만, 사실 그의 뒷꼭지를 따갑게 때리는 것은 코엔의 미 의회에서 증언이고, 자기 개인 문제가 사실은 많이 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결론, 회담을 여기에서 중단하자, 공동성명 없이 하자 라고 내린 것은 세계에 잘된 결론입니다. 그날 2시에 하노이 타임으로 2시입니다. 기자회견에서도 모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1986년 레간이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크비크에서 골바초프를 만나서 전략무기, 소위 말하는 미사일 폐기에 대해서 합의하자, 전략 핵무기를 50%나 감축하자는 회담에 앉아서 거의 성사가 될 뻔했습니다. 미소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바초프가 SDI를 포기하라, 전략방어 구상을 포기해라 라고 레간에게 카드를 던졌을 때 레간이 회담을 중간에 중단하고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나는 이런 회담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없다 라고 뛰어갔을 때, 그 당시 역시 레간의 그런 태도에서 외교적인 무례니, 그리고 어떻게 이 50%나 전략 핵 폐기를 하겠다고 합의하는 소련의 합의에 대해서 거절하고 오느냐, 이건 정말 위험하다고 얘기했는데 레간의 결단이 옳았습니다. SDI를 폐기하라는, SDI를 접으라는 골바초프의 얘기를 듣고 레간이 자존심,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계의 대통령으로 자존심도 상했겠지만, 그 당시는 사실 세계의 대통령이보다는 미소 양대 진영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만은, 레간이 그때 느낀 게 뭐냐, 소련이 이 SDI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구나. 전략 핵무기 50%이 폐기라는 것은 사실은 소련에게 있어서의 강한 압박이 안 되는구나. 전략 핵무기 50%보다 몇 배로 강한 압박이 SDI구나. 전략방위 구상이구나. 이것으로 소련을 밀어붙이는 것이 소련을 굴복시키는 방법이다. 레간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담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SDI에 대해서 본격적인 추진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SDI가 소련을 붕괴시킨, 냉전을 붕괴시킨, 소련이라는 존재를 없애고, 물론 러시아는 남아 있었지만 소련이 러시아와 CIS 국가로 분열하도록 만든
가장 큰 직접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불과 3년 후죠. 만약 그 당시 레간이 골바초프가 합의를 해주는 전략 핵 폐기 50%, 전략 핵 폐기를, 전략 핵 무기를 50% 감축하자라는 데 대해서 감지덕지하고 서명을 했다면은, 그 감지덕지하는 조건으로 SDI를 포기했다면은 레간 대통령이 냉전 체제는 무너졌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전략 핵이 50%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소련의 핵 탄두 숫자가 미국보다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미사일 숫자도 많았습니다. 50% 감축이라는 것은 긴장을 완화해주는 수준까지는 됐지만 냉전 체제를 와해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는 못 됐을 겁니다. 그대로 양대 진영이 힘겨루기를 하며 갔었을 겁니다. 결국 SDI라는 천문학적인 골바초프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 따라오려고 하다가 소련 국민들에게 빵 사주는 돈으로, 빵을 먹이는 돈으로 무기 개발한다고 하다가 경제가 파탄이 났기 때문에 결국 소련이 붕괴된 겁니다. 86년만 해도 레간이 SDI를 추진하겠다고 쏟아부은 돈을 5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SDI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5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몇십 배, 몇백 배의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소련은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자멸한 겁니다. 스스로 붕괴합니다. 미국이 총을 쏜 것도 아니고 탱크를 쏜 것도 아니고 미사일 쏜 것도 아니고 핵을 쏜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 내건 이 전략에 소련이 속고 따라온 것입니다. 자기도 똑같이 미국과 똑같은 전략 방어 구상을 해보고 땅에서 핵을 혹은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발사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것 가지고 아니라 공중에서 우리는 우주에서 전쟁을 해서 너를 박살내겠다라는 레간의 말에 골바초프는 시샘도 났고 기도 죽은 거죠. 레간과 같은 비전과 엄청난 전략이 있는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까요? 전략 핵무기 50% 감축 받으면서 SDI의 절반 정도를 혹은 그 속도를 절반 정도를 포기하고 계획의 절반 정도를 포기하거나 다운사이즈 하거나 그 계획을 늦춘다라는 것으로 합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레간이 SDI를 들고 나온 것은 전략방어 구상이라는 우주에서 별들의 전쟁을 통해서 소련을 붕괴시키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소련에 대한 하나의 압박이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비전과 국가 전략이라는 것을 가지지 않은 대통령 생각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레간과 같이 이 SDI라는 엄청난 구상을 가지고 회담에 김정은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략방어 구상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그와 레간과 유사한 전략을 가지고 김정은과談판을 지으려고 앉았습니다. 레간 대통령이 가진 무기가 SDI였다면 골바초프를 목을 조우는 무기로 SDI를 들고 나왔다면 더 나아가서는 SDI가 얼마나 소련에 대한 위협인지를 알아내고 싶었다면 이번 레간 대통령이 김정은과 앉아서 들고 나온 무기는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그보다 더 큰, 실제로 완전한 비핵화보다 더 정확하게는 너희들이 체제를 개방 개혁을 해서 베트남처럼 이런 국가, 결국 미국과 손을 잡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게 트럼프의 무기였습니다.
회담이 중단되자 국내 언론, 미국에서의 순간적인 단견적인 반응은 큰일 났다. 이런 국제적인 혹은 외교적인 결례가 어딨냐. 레간이 참 트럼프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나 담대한 트럼프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었던 간에 그리고 거기에는 볼턴이라는 역시 간큰 그리고 확고부동한 미국으로서의 국익을 위한 애국자가 있었던 겁니다. No deal is better deal. No agreement is better agreement가 맞습니다. 딜보다는. 지금 합의문을 안 쓰는 것이 쓰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금 합의문 쓴다는 것은 결국 북한에게 영변 핵폐기를 받아들이면서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연락사무소가 실제 개설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거기를 미국이 엄청난 업적이라 생각하고 서명하는 건데 사실은 핵 문제는 하나도 건드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궁극적으로 북한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북한을 그쪽으로 이끌고자 하는 북한의 체제를 경제체제를 먼저 바꿈으로써 개방 개혁을 통해서 베트남화 제2의 베트남화로 끌고 갈 수 있는 길조차 열리는 게 아닙니다. 라는 어드바이스에 트럼프도 무릎을 치고 11시 35분에서 12시 30분간의 혹은 12시 25분간의 한 40분 내지 50분간의 이 치열한 미 국내 대표단과 트럼프의 토론을 거친 후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방송을 했습니다. 최고의 결정이다. 트럼프의 최고의 결정이다. 레건도 보십시오. 86년 그렇게 박차고 났지만 결국 3년 후에 소련을 붕괴시켰습니다. 냉전을 와해시켰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일어선 것이 이것으로서 북한과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폼페오가 얘기했죠. 북한과는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쇼가 아닙니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화는 이번에 만약에 합의를 해서 3차 회담을 끌어가는 입장에서 안전 대화보다는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가진 위치는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목소리가 그리고 미국의 압력이 북한에게 훨씬 더 중압감 있게 느껴질 겁니다. 왜? 이제 잔머리 굴리는 걸 가지고 몇 개의 뭐 고철더미와 같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함부로 미국에게 제재를 완화하라 전부를 풀어라 그딴 소리는 안 할 거다. 미국이 확신을 한 겁니다. 트럼프의 이번 미북 핵회담 중단은 레간의 레이크비크 회담의 중단과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훨씬 더 큰 결과, 다시 말하면 북한을 개방개혁으로 끌고 가는 트럼프의 계획에 더 큰 모멘텀이 지금 주어졌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비핵화가 끝났다. 비핵화는 이제 더 이상 안 다룰 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쩌면 무기를 들고 나가고 미사일을 어디 국외로 내보내고 한두 개의 미사일을 보란듯이 내보내고 그런 절차 없이 미국이 트럼프가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 북한을 평양을 제2의 하노이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결정은 아주 훌륭한 결정이다.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도 아주 훌륭한 결정이다. 한반도를 위해서 문에게 정신 차리라고 준 결정입니다. 사실은. 그 얘기는 2부에서 하겠습니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반드시 미북 간의 회담은 다시 있을 것입니다. 레간이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골바초프를 만난 것처럼, 그리고 소련의 본심을 읽은 것처럼 레간도 이번 하노이 회담을 통해 김정은의 본심을 읽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다는 의미에서 회담은 실패가 아니고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